저희 딸아이가 이제 K-pop 디몬 헌터스 너무 좋아하는데 캐릭터 3명 중에 누가 제일 좋아라고 물었더니 조이가 좋대요. 그래서 조이가 왜 좋아? 조이가 좋은 이유 3가지만 알려줘요. 컵라면을 먹는데 그 장면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에서 걔가 좋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미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3가지로 자기가 정리하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가고 싶은 이유를 3가지.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어떤 딱 이슈, 어떤 토픽이 자기한테 떠올랐을 때 그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는 이유를 2-3가지 정도. 이거 바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과정에서.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신년을 맞아서 이런 영상들이 저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 세계 리더들의 말하기를 보며 조금 더 특별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요. 우리 아이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하기 코칭 전문가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교 경영대에서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는 이영선입니다.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로 따지면 뭔가요? 공적 말하기인데 공적 말하기. 그거를 프로답게 말하는 수업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 교육에서는 그런 부분을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미국에는 있군요. 학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네. 필수적으로 듣고 졸업을 해야 하는 네. 교양 필수 과목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고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수업으로 알고 있어요, 교수님. 왜냐하면 학생들이 똑똑해요. 기본적으로. 특히 저희 학교 오는 친구들은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오거든요. 네네. 근데 말을 잘하는 거는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네, 대학교 가면 캠퍼스에서 막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친구들, 정말 수재인 친구들,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친구들이 눈에 보일 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의 부모님도 저는 궁금할 맞아요. 때가 있더라고요. 네. 혹시 교수님도 좀 그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약간 차이점은 본 게 있어요. 이게 아시아 쪽에서 온 친구들하고 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온 친구들의 패턴을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발표를 가르치잖아요. 스피치를 가르쳐서 자기가 이제 스피치를 하고 나면 셀프 이밸루에이션을 하게 하거든요. 너 네가 어떻게 한 것 같아? 바로 물어요. 그냥 스피치가 딱 끝난 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바로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나 못한 것 망했어. 같아. 나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나 망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란 아이들, 유럽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 이 부분은 내가 연습한 대로 잘 됐어. 그러니까 잘 된 거부터 얘기해요. 정말요? 네, 너무 너무 놀라시죠? 재밌다. 네, 이게 시작부터가 달라요. 내가 잘한 거부터 얘기해요. 이건 잘한 것 같은데 나 이 부분은 이건 좀 아쉬워? 이렇게? 네, 내가 예상한 것처럼 됐고 연습한 네네. 대로 됐는데 네. 이 부분은 미처 내가 연습한 대로 잘 안 된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보완해서 난 다음으로 하고 연습을 싶어. 할 거야. 이렇게. 어. 근데 이게 우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어렸을 때 가정에서 네. 내가 실수했을 때 예.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해줬냐는 거죠. 자식에게. 괜찮아, 넌 이거 잘했잖아. 다음에 이것만 더 보완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가정에서 해주고 네. 학교에서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갖고 자기가 자신에게 해주는 네. 거예요. 스피치랑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시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좀 잘하는 애들이 보이실 그쵸. 것 같아요. 네. 이제 인도에서 온 친구인데 그 인도 친구가 친구들 말 요즘 너무 잘해. 그러니까 숙제를 내주면 보통 제가 한 시간 정도만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으로 숙제를 내주는데 더 과하게 막 3시간, 4시간 막 밤을 새서 숙제를 한 다음에 결과가 자기 뜻대로 안 나오면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잘했던 게 뭐냐면 네. 제 오피스 아워 때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면담 시간 때 찾아왔어요. 자주 찾아와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 학창 시절에 고등학생, 대학생 그럴 때 교수님, 이제 선생님한테서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없어. 너는 말을 못하는 애니까 너 어디 가서 말하는 거 하지 않아야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나는 이거를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걸 해도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1시간만 열심히 하면 될 거를 막 3시간, 4시간 밤을 새서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말했던 거는 너는 배움에 있는 과정이고 너는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음. 너의 지식은 계속 쌓여질 성장할 거고 텐데. 지금 내 수업에서 훈련을 하고 네가 지식을 쌓은 거를 잘 훈련을 통해서 잘 전달하는 연습을 한다면 네. 너는 반드시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그런 너를 스스로 좀 믿어줘라. 프레젠테이션 기회나 어떤 숙제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나아지는 모습을 자기도 보이잖아요. 자신감이 높아졌을 것 그리고 같아요. 저도 피드백을 하면서 진짜 저도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이거 너 반영했네? 너무 잘했어. 이제 이 부분만 조금 더 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네. 또 다음에 왔을 때 또 이거 반영을 또 했네. 그럼 아이가 이게 축적이 되면 전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 학기 동안에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또 다른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지식들 그게 다 체화가 돼서 융합이 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고 지금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정말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클라이언트들의 설득을 박수를 하면서.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하기 부분은 원래 타고나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타고난 거는 성향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죠. 네네. 저도 내향형이고 저도 뭐 어디 가서 제가 자진해서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서서 손을 들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네네.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어느 때나 나서서 말을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필요할 때 말을 잘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훈련과 연습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훈련과 연습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훈련과 예,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네네. 우리가 수학 문제, 뭐 구구단 외워서 수학 문제 풀면은 수학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이 있고, 뭐 방정식의 뭐 그 공식을 알면 풀리는 것이 있듯이 말하기도 어떻게 보면 공식이 있거든요. 템플릿 같은 것들이 있어서 서론에서 뭐가 중요하고, 본론에서 뭐가 중요하고, 결론에서 어떻게만 짚어줘도 사람들이 저 사람 말 잘하네, 설득력 있게 말하네 라고 충분히 청중이 상대방이 느끼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달라지죠. 그래서 교수님이 만나는 친구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들 사회에 나오기 전에 이 친구들의 역량을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말하기 수업을 쓰실 거라 생각했는데 요번에 우리 아이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된다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가정이 우리가 평가받지 않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학교만 가도 선생님 아니면 또래 친구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원, 학교, 뭐 교재 이걸로 말하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내 생각을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했을 때 부모와 아니면 자기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관계 맺음을 함으로써 내가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는지를 경험을 해야 내가 또 사회에 나가서 학교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이해는 가면서도 부모님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되게 정답만을 찾는 것을 조금 강요받으면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질문하는 그 퀄리티가 별로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날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늘 마음속에 갖고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똑같이 아이에게 전해주지 말자.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이 정말 펼쳐졌을 때 아니면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자신감이 생겨서 더 창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밖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집에서 얘기했는데 이미 부모님이 그건 아니고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엄마가 하는 게 맞으니까 엄마 거 따라해.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제안, 아이의 생각을 이렇게 컷 해버리면 아이는 내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이미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손들고 얘기할 수 없죠. 초등학교 3학년 따님이 있죠. 맞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이 인식에 대한 틀 깨는 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알려주고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말을 잘 많이 표현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사실 감정이었어요. 아이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뭐 네. 그게 울음일 수도 있고, 떼쓰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 감정을 캐치해서, 그거를 제가 언어로 좀 표현을 해줬어요. 지금 네가 이렇게 불편한 거는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해서 불만스러운 거구나. 라고 제가 그 마음을 알아봐주고 말로만 표현을 해줘도 아이의 눈빛이 바뀌어요. 약간 인정받았다. 그 순간에 정말 눈빛이 확 풀려요. 공감받았다. 네. 그런 느낌? 그러면 그 느낌을 갖게 해주니까 이제 조금 더 크니까 아이가 자기 표현을 조금 더 하고 어휘력이 늘면서 자기 감정을 좀 더 자유롭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의 나이였을 때는 생각해보니까 다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면 부모님이 싫어하겠지, 불편해하겠지, 그냥 지레짐작. 눈치를 본 거죠. 생각을 해서 그걸 멈췄다면 아이는 그거를 자유롭게 꺼내더라고요. 비록 그 단어가 싫어, 안 할래 일지라도 저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생각을 어쨌든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저랑 맞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왜라는 질문을 했죠. 왜 싫은데, 왜 안 하고 싶은데? 라고 질문을 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3가지로 얘기해 줄래? 2가지로 얘기해 줄래? 약간 이렇게 물어요. 엄마한테 3가지로 한번 설득해봐.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애가 처음에는 그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감정에 의한 떼쓰기 아니면 요구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엄마를 설득시켜줘 라고 하면 얘가 잠깐 멈춰요. 생각해요? 멈춰서 생각해요. 근데 나오는 얘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도 있고 재밌어 보이고 뭐 옆에 친구가 하잖아. 약간 이렇게 그냥 중언부언한 걸 수도 있는데 퍼즐을 하고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아이가 조금 더 차분해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려는 그 프로세스를 스스로 진행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 저도 이게 대응하고 대척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 네가 원하는 이유 알았고 엄마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엄마가 한번 있는데 들어볼래? 그럼 애가 또 들어봐줘요.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고 넌 이미 한 30분을 게임을 했고 내일이라는 시간도 또 있으니까 뭐 잠은 너에게 소중하니까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아이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이미 들어줬잖아요. 주고받는 이런 상호 호혜라고 하죠. 내가 한번 들어줬으니 자기도 한번 들어주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 어린 아이한테도 있더라고요.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좀 질문해서 유동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몰라 그냥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이 막막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모님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러면 일단 너무 추상적이네요. 너무 넓잖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를 얘기하는 이미 아이의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때는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오늘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었어? 오늘 제일 황당했던 일 있으나 말해줄래? 그럼 애들이 일단 질문 자체가 조금 재밌잖아요. 오늘 제일 지루했던 수학? 엄마도 수학 진짜 싫어했는데 이렇게 그때 리액션이 있어야 되나요? 있으면 좋죠. 엄마도 3학년 때 사실 수학 싫어했어.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약간 또 공감받는 느낌이 들고 분위기가 좀 지루했는지 선생님이 재미없게 가르치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이미 엄마가 조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러면 괜찮았어? 이런 대답밖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환경을 펼쳐놓고 그렇게 질문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질문을 조금 다듬었었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질문해야 말이 나올 것 같은지를 조금만 생각하셔도 주고받는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생각하면 그게 아이일지라도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끌어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과 다르게 자녀와의 관계에선 내가 갑이고 내가 조금 이끌어줘야지 얘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었을 때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말실수를 하면 잡아주고 틀린 표현을 하면 잡아주고 이런 부담감이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사랑에서 나오는 제스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잘하시는 게 맞는데 부모라는 존재가 늘 내가 뭘 하면 고쳐주고 수정해주고 교정해주는 존재라면 평가받는
거잖아요. 아이는, 아이의 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그런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까지도 저는 그렇게 수정의 주체, 평가의 주체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령 아이가 실수를 잠깐 뭐 발음이 틀렸거나 아니면 버벅댄다거나 아니면 말을 더듬는다거나 그런 어린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자, 엄마 따라해 이렇게 말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무섭게 교정을 하고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 너가 지금 말하려는 거는 이거지 라고 엄마가 그냥 자연스럽게 올바른 표현을 해주고 네. 만약에 말을 뭐 버벅거린다거나 말을 더듬는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네. 그 아이에게는 자기가 조금 천천히 얘기하면서 엄마를 보면서 나도 천천히 말해도 충분히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고 배울 수 있게 부모가 그렇게 받아들여주면서 이렇게 틀렸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네 얘기 충분히 이해했어 받아들여지는 연습을 시켜준 다음에 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를 다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면 아이가 그걸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따님한테 네. 알려주셨던 네. 좀 발표나 토론에서 효과적으로 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초등학생 딸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는 결론부터 얘기해라. 결론부터 얘기하자. 왜냐하면 결론이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요 예전에는 그래서요 배경 설명부터 저도 시작하잖아요. 그런 편이에요. 네. 근데 보통 우리의 말하기가 그래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벌써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어. So what 영어로 하면 so what이잖아요. 그걸 계속 상대가 갖고 있어요. 그 마음에 그거를 해소시켜 주는 거죠. 처음부터. 오늘 제가 말하려는 거는 이거예요.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이유를 2-3가지로 한정시켜서 말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가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말하는지를 연습시키는 게 중요한데 딱 2-3가지가 가장 적당해요. 10가지 그러면 이미 포기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한 다음에 결론부터 얘기하고 2-3가지를 덧붙이는 이 방식은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주제가 있을 때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게 좋으면 왜 좋은지 2-3가지로 평소에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연습을 집에서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K-pop 디몬 헌터스 너무 좋아하는데 캐릭터 3명 중에 누가 제일 좋아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조이. 주인공 말고 루미 말고 조이가 좋대요. 그래서 조이가 왜 좋아? 조이가 좋은 이유 3가지만 알려줄래? 머리가 까면서 자기 색깔, 머리 색깔 똑같아서 좋고 컵라면을 먹는데 그 장면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에서 걔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미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3가지로 자기가 정리하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주제여도 내가 이 과목을 좋아하는 이유를 3가지. 내가 저기에 가고 싶은 이유를 3가지. 이렇게 하려면 자기가 어떤 딱 이슈, 어떤 토픽이 자기한테 떠올랐을 때 그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는 이유를 2-3가지 정도. 이거 바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과정에서. 오늘부터 뭐 질문할 때 그냥 질문만 하고 끝내고 안 듣는 게 아니라 3가지 정도로 한번 얘기해 볼래? 하고 3가지를 같이 나누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 가고 싶어?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가 그냥 가는 데를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디 가고 싶어? 그럼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혹시 왜 그런지 3가지로 알려줄 수 있어? 재밌잖아요. 디지털 기기가 가정으로 들어오면서 거의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 딴 데를 보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가정도 많이 보이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폰 시대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 시대에 맞는 대화법,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책에서 오히려 미디어를 활용한 대화 기술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요즘 무슨 채널 제일 재밌게 봐? 이런 걸 물어서 미스터 비스트라고 할지라도 미스터 비스트가 요즘 무슨 얘기해? 최근 에피소드가 무슨 얘기가 나왔어?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부모도 관심 있어 해주네, 호기심 있어 해주네 라는 기분을 갖게 하면 자기가 더 신나서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들어봐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뭐 모금 활동을 한다, 아니면 뭐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을 모아서 어떤 챌린지를 한다 맞아요. 그러면 네. 너무 재밌겠다. 너도 혹시 나가보고 싶어? 네가 나간다면 너는 어떤 채널을 갖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냥 대화를 확장해서 아이의 관심사를 더 파고 들어가면 아이가 맨날 부모가 원하는 주제, 부모가 이끌고 싶어하는 어떤 정답 같은 내용 그런 거에 말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대화의 장벽이나 어떤 마음의 거리감이 더 좁혀지는 그런 대화의 기회가 되겠죠. 소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관심사는 네. 막 수시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미디어를 통한 연습을 조금 더 정기적으로 하고 싶다. 네.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좀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은 조금 무리일 수 있는데 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한번 갖고 와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너의 입장을 찬성을 하는 입장,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해서 한번 갖고 와봐 라고 해서 혼자 다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게 어려우니까 그거에 관련된 어떤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학습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필터를 거쳐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 입장으로 자기 의견으로 다시 갖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하고 자기가 체화를 시켜서 자기가 인정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된 부분만 다시 꺼내서 또 저희 부모라는 부모한테? 청중에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훈련이 되죠. 그럼 그때 리액션은 어떻게 해주세요? 일단은 목표 자체가 아이에게 의견을 묻는 거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는 얘기는 저는 하지 않고요. 이런 찬성 반대 두 가지 양쪽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는 주지를 시켜줄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어떤 확고한 입장이 있다면 저는 그 입장의 편을 들어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다름의 영역에서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정너가 안 돼야 될 텐데 그게 참 힘들어요. 구체적인 방법 나 더 알고 싶다 하면 우리 아이 말하기 수업에서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미국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